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호우경보가 내렸던 어제 대구에서도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르고 도로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달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서 체육관과 식당 등 학교 시설이 부서졌고요. 신천에서는 물이 불어나서 이 물놀이장 시설 일부가 떠내려갔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어진 유례없는 폭우와 막대한 피해에 배수시설 설계 기준을 키워야 한다.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서 유사시에 지하차도 차량 진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이번에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 대부분이 관리지역 바뀌어서 취약지역 제도를 재정비하는 등 새로운 재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드러나지 않은 문제는 해결이 어렵지만 드러난 문제점에는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이 합심해서 보다 완벽한 재난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7월 19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강하고 많은 비를 쏟았던 장맛비의 기세가 누그러졌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 발효 중이던 호우특보도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낮부터 저녁 사이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다시 찜통더위가 시작됩니다. 낮 최고 기온 안동 31도, 영주 30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훌쩍 넘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천 폭우 산사태 피해 닷새째를 맞은 오늘 밤사이 내려졌던 호우특보가 대부분 해제돼 수색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어제는 3명의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망자는 12명으로 늘었는데요. 현재 실종자는 5명입니다. 한편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예천군 홍양면 석관천 일대에서 집중호우 산사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 장병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해병대원 중 3명은 집안이 갑자기 내려앉으면서 하천으로 빠졌는데요. 2명은 수영을 해서 빠져나왔지만 A1병은 나오지 못하고 실종됐습니다. 사고 당시 A1병은 다른 대원들과 마찬가지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하천 유속이 빨라 미처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해병대는 실종된 A1병을 찾기 위해 오전 내내 현장에 고무보트 등을 투입해 구조 작업에 나섰고요. 조금 전 예천 보문교 하류에서 실종된 해병대원을 발견하고 현재 생사력 확인 중이란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오늘 낮부터 저녁 사이 일부 지역에 소나기 지나겠습니다. 장맛비는 금요일까지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토요일부터 다시 비를 뿌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7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오늘 오전부터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 어제 오후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 당시 큰 피해를 입었던 포항은 상류 저수지를 미리 방류하고 상습 침수 도로를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에 나섰는데요. 특히 하천 범람으로 초유의 피해를 입었던 포스코 포항제철소도 언제든 차수문을 닫을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오후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었던 포항에선 주민 130여 명이 주민센터 등으로 대피했고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던 울진과 영덕에서도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 50여 명이 미리 대피했었습니다. 이들 지역의 산사태 예보는 오늘 오전 모두 해제된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이미 매우 많은 비가 온 만큼 비가 적게 오더라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비탈면과 저지대 접근 조심하라고 당부했고요. 포항시는 산사태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사전 대피와 수시 점검 등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고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23.8도로 어제보다 습도가 더 높아 체감온도 26.4도로 더 높게 했습니다. 오늘 낮 최저 기온은 21도, 최고 기온은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북서에서 북풍이 강하게 불면서 바다의 물결도 1에서 3m로 높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은 어제 본청 제1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첫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이지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연수원 강사를 초빙해 이해충돌방지법과 공무원 행동 강령 등 여러 사례 중심을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공직자가 청렴을 더 쉽고 친근하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영상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갑질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는데요. 또한 매년 간부 공무원 및 신규 공무원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릉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과 청렴하고 수평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조직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의 발전을 위해 뛰는 지자체장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방시대를 열다. 오늘은 김충섭 김천시장 전화로 만나봅니다. 김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경북 북부 지역의 집중호우 피해가 큰데요. 김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김천시는 이번에 총 236mm 비가 내렸는데 다행스럽게 큰 피해 없이 지내갔습니다. 북부 지역에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정말 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도 이제 안심할 수는 없으니까 철저하게 또 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민선 7기 이어서 8기 김천시를 이끌고 계십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시행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에서 도내에선 유일하게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으셨어요. 그만큼 공약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이번 그 전국 평가에서 공약을 가장 잘 실천하는 단체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이제 4년 연속 이렇게 최우수 평가를 받았는데 아마 전국에서 우리 김천시하고 경기도 시흥시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민선 8기 공약의 그 핵심 전략이 일자리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정책과 비롯해서 기업 유치 그리고 미래 산업 개발 그리고 원도심 또 혁신 도시 농촌의 균형 발전 그리고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등 시정 전반적인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시민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시장으로 평가를 받았는 데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민선 8기 김천시 시정 목표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이라고 들었습니다. 시민 예.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데 구체적인 방안들 하나씩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소득을 늘려 나가는 것이 그래도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까지 3단계 산업단지를 다 분양을 완료를 하고 이제 4단계 산업단지 38만 평 금액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2027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 기업이 입주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고 또 고용 친화적인 그런 우량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일자리를 늘려나가서 시민들의 삶을 좀 소득을 좀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4단계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앞서 추진한 3단계 일반 산업단지가 조성 전에 이미 분양이 완료됐다고 들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이점이 있어서 김천을 선택하는 걸까요? 예, 코로나하고 경기 침체 속에서 참 사실 그 투자 환경이 어려웠는데도 네. 100% 분양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은 우리 산업단지를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직접
조성을 했기 때문에 외주 혜택을 안 주고 직접 조성했기 때문에 조성 원가를 크게 낮췄습니다. 예. 그래서 인근 시군의 반값 정도, 평당 한 44만 원이라는 그런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을 할 수 있었던 게 조기 분양의 큰 요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기업들이 우리 김천이 이제 교통의 요충지고 KTX 철도라든지 고속도로, 국도 이런 무료 교통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예. 기업들의 선호도가 많이 높아서 조기의 분양을 마무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국내 1호 리쇼링 기업 아주스키라고 동원텍, 더구전자 등 모두 탄탄한 37개 기업이 들어왔는데 모두 3,5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업단지 조성 원가와 또 편리한 교통이 비결이었군요. 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는 튜닝 산업과 드론 산업을 직접 집중적으로 육성하실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천은 튜닝카 성능 안전 시험센터를 유치해서 자동차 튜닝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키워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동차 튜닝 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좁게는 개인의 취미 활동부터 또 넓게는 산업 현장에 쓰이는 그런 특수 차량까지 이 자동차의 기능과 성능을 소비자의 그런 기호에 맞게 개조하는 작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자동차 튜닝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이 돼가 있는데 이제 김천의 튜닝카 성능 안전 시험센터가 올 연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김천시가 비수도권 튜닝 특화 지역으로 입지를 굳힐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자동차 튜닝 성능 안전 시험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12만 평 규모의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이곳에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있는 튜닝 기업들이 우리 김천에 많이 입주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튜닝 산업과 함께 또 드론 산업 육성 계획이 있으신데 이게 경쟁이 참 치열한 분야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그렇습니다. 전략을 세우고 계십니까? 예, 바로 이제 우리 시가 주목하고 있는 산업이 또 하나 드론 산업입니다. 드론 산업이 지금 2026년까지 연평균 29%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격 시험이라든지 시험 운영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서 우리 김천에 국가 드론 실기 시험장을 유치해서 올 연말에 준공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 드론 실기 시험장은 단순한 그런 드론 운영 자격 시험 공간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드론 관련 기업들이 우리 김천에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자동차 튜닝 산업과 더불어서 김천의 미래 전략 산업으로 드론 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김천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이 교통의 요충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광역교통망이 더 확충되면서 내륙교통의 중심지 입지를 더 다지게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연결하는 것은 남부 내륙철도가 오는 2028년에 개통이 됩니다. 네. 그리고 중부 내륙 철도, 그러니까 김천 문경간을 해서 서울 스스로 연결되는 그 철도가 2030년에 완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두 개 노선이 완공이 되면은 김천에서 서울 수서까지 또 1시간 30분, 그리고 김천에서 거제까지 1시간 10분이면 갈 수 있게 됩니다. 네. 또한 우리 김천하고 전북 전주간을 연결하는 그 동서 횡단 철도가 정부 계획에 반영이 돼가 있고 또 구미까지 오도록 되어 있던 대구 광역권 철도가 김천까지 연장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우리 김천은 전국 어디에서나 1시간 내에
접근이 가능한 그런 철도 교통의 중심 허브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서남북에 어디서나 어디로든 편하게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혁신도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예고하고 있는데 김천시도 관계기관 유치를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신 거죠? 예. 혁신도시가 이제 그 지역 성장 거점 도시를 만드는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기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만의 상태로 있습니다. 우리 김천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혁신도시 내에 KT에서 역사가 있고 도로공사라든지 교통안전공단 등 주로 도로교통 분야의 앵커 공공기관이 이전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내년 총선 후에 발표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우리 시의 강점인 도로, 교통 그런 기능군과 연계해서 네. 파급 효과가 큰 그런 공공기관 이전을 정부에 건의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또 경북도 또 시의회는 물론 이전해 왔는 1차 공공기관과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정말 고용 효과 그리고 김천 발전에 효과가 큰 그런 2차 공공기관이 올 수 있도록 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천혁신도시 활성화도 좀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도로공사 또 교통안전공단 등 그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라든지 튜닝카, 드론, 스마트 물류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국토안전관리원 그 국토교육원을 유치해서 연간 5만여 명의 교육생이 우리 또 김천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혁신도시의 정규 환경을 위해서 시립 율곡도서관 개관과 함께 국민체육센터도 만들고 청소년 테마파크도 만들고 해서 좀 그 정주 환경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고 제일 큰 게 이제 우리 이 김천시청하고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그 희망대로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네. 올해 안에 개통시키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김천 시민들은 또 모두가 지역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미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그 예산을 또 투자해서 도시 규모가 커지고 또 도시 경쟁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런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정말 변함없는 네. 의지로 중단 없는 김천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민 예. 모두가 행복한 김천 계속해서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 김충섭 김천시장이었습니다. 대구 달서구에서 야간 인문학 강연 프로그램 퇴근길 인문학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민 누구나 쉽게 인문학을 접하고 또 힐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한나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달서구에서는 평일 낮 시간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야간 인문학 강연 프로그램인 퇴근길 인문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번 다양한 명사를 초청해 뜻깊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오정혜 국악인을 초청해서 아름다운 우리 소리 이야기를 주제로 노래와 강연을 들었는데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조선시대 명창 소리꾼들은 무대가 이렇게 판이요. 뚫려있는 그런 넓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상대하면서 그 사람들이 입이 있어도 하고 싶어도 못한 그 말들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했던 게 소리꾼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꾼 오정혜입니다. 강의 주제는 오정혜의 소리 이야기인데요. 소리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리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관객분들 마음속에 있는 걸 꺼내드릴 수 있는 소리꾼 만나서 노래도 들으면서 인생도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냥 내려놓는 거, 그런 소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햇빛 쨍쨍하고 좋은 날씨에 뵀으면 더 좋으련만 곳곳에 많은 근심을 갖고 있는 날씨에 비해서 걱정인데 이보다 더 나빠지진 않겠지. 그러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런 마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비가 참 많이 내렸는데도 많은 주민들이 강연을 들으러 오셨더라고요. 네. 강연이 마치고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올까 말까 망설였는데 오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고 잘 왔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상이 요즘 좀 무료했거든요. 근데 오늘 듣고 너무 좋았고 앞으로 강의 있으면 꼭 찾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예보보다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오는데 좀 힘들었고요. 정말 온 거를 후회하지 않고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퇴근하고 시간 되면 꼭 오고 싶네요. 평일에 요즘 비도 많이 오고 일하느라 너무 지치고 힘들었는데 남은 일주일 또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대를 안 하고 왔는데 듣고 나니까 내일부터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용기와 그런 동기부여, 희망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직장인이라서 이런 강의를 듣기가 힘든데 시간대도 퇴근길에 들을 수 있게 딱 적절한 것 같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퇴근길 인문학은 9월에 한 번 더 진행될 예정이고요. 네. 달서구에서 또 어떤 강연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담당자에게 들어봤습니다. 달서구청 평생교육과 평생학습팀장 유은조입니다. 2005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 2007년부터 인문학 강연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오면서 강연을 시작하게 돼서 그 명칭이 달서 희망인문극장입니다. 야간 강좌명이 퇴근길 인문학인데 인문학 분야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고 주민들이 희망하는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서 다양한 주제로 강연하고 인문학의 본질을 찾아가는 뜻깊은 프로그램이라서 낮 시간에 여유가 없어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게 특히 반응이 좋습니다. 9월 12일 화요일 오후 7시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퇴근길 인문학 두 번째 강연이 있습니다. 소설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 재수사, 표백 등으로 유명한 장강명 작가님을 모시고 인생의 질문들과 문학에서 얻는 답변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달서구에서는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인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다채롭고 수준 높은 인문학 강연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가오는 10월 마지막 주에는 인문 체험 행사인 달서 인문 주간을 운영할 계획이고 10월에는 신병주 교수님을 11월에는 이금희 방송인을 초청해서 강연도 준비했으니 많은 여러분이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민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힘든 일상 속 쉼표가 되어주는 퇴근길 인문학이었는데요. 시민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네, 서한나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요일 생생 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경북일보 전재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뭔가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의 포구속 골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시끄럽습니다. 네. 수해 우려 속에서 골프를 쳐서 논란이 일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홍 시장의 발언과 행위를 이제 질타하는 논평과 성명을 냈고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도 비판 대열에 동참을 한 상태입니다. 홍 시장이 이제 국민정서상 비난을 이해한다고 밝혔지만 그래도 대구시 재난대비 매뉴얼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네. 설화 구설 논란까지 정치권까지 번지고 있어서 비난 여론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논란에 불이 붙은 시점이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홍 시장이 지난 15일 이제 토요일이죠. 오전 11시 20분부터 지인들과 함께 라운딩을 하다가 비가 많이 오자 1시간여 만에 이제 중단한 걸로 이렇게 전해집니다. 논란의 요지는 대구시가 하루 전인 지난 14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서 가동에 들어갔고 홍 시장이 골프를 친 당일 이제 북구 팔거천에서 자전거를 타던 시민이 물에 빠져 실종된 사고도 발생했다는 겁니다. 예. 또 이웃 지역인 이제 경북에서 수해 피해가 좀 많이 발생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사망자까지 발생한 상황이어서 시민단체와 야당이 단체장으로서 좀 행동이 미흡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이 물난리가 났고 국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대구시도 지난 14일부터 이제 꾸려서 가동한 만큼 좀 성실하게 좀 임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에 홍 시장이 수해 피해가 없어 자유롭게 주말을 보낸 것 가지고 트집 잡는 것이라고 이제 반박을 했고 골프 논란은 이제 일파만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수해 피해가 없다고 얘기했었는데 네. 그 팔거천에서 실종 사고 수해 피해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계속 네. 이제 수해 피해, 인명 피해가 0으로 잡혀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대구 소방안전본부에다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확인을 해보니까 수해 피해로 분류되지는 않았더라고요. 실종 사고가 이제 호우로 인한 피해가 아닌 안전사고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사건 개요를 보면 60대 남성인 이제 시민이 지난 15일 오후 4시 8분 쯤에 이제 북구 태전동 태암교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팔거천에 빠져 실종이 된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에서 수해 피해로 사건을 접수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팔거천 둔치에 통행이 차단돼 있었는데 네. 이를 무시하고 둔치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 사고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기준이 또 다르군요. 네, 그래서 또 북구청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CCTV로 이제 수위를 확인해서 통행을 차단하는데 팔거천 전 구간에서 가장 낮은 지점에 물이 찰 경우 통행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실종되기 전부터 이제 그 구역은 차단돼 있던 상태였고 네. 이런 내용을 확인한 대구시가 수해 피해가 아닌 안전사고로 보고 폭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다고 계속 밝혔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시민단체 정당에서는 수해 피해 사건으로 분류되는 것을 떠나서 사고가 발생했고 또 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던 만큼 골프를 친 행위 자체는 좀 부적합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실종 사고와 관련해서는 홍 시장의 입장은 뭔가요? 네, 홍 시장은 지난 17일에 이제 SNS를 통해서 팔거천 실종 사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구에 있었던 수해 인명 사고는 지난 13일부터 출입 제한 조치를 한 도심 팔거천에 60대 한 분이 자전거를 끌고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사고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안전사고다. 예, 또 당시에는 이제 큰 비가 오지도 않았었고 당일 오전 10시에 이제 홍준표 시장이 신천 물놀이장 개장식에 갔다가 또 일정을 소화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팔공산에서 이제 비가 내려서 운동을 중단한 시간은 오후 1시쯤이기 때문에 실종 사고가 오후 4시에 발생했으니까 이거를 단체장의 부적절함과 결부시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네. 예,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16일 일요일에도 골프 약속이 돼 있었는데 인명 사고가 발생했고 또 경북 피해 사태를 뒤늦게 알고 이제 다 취소를 했고 또 대구시 수해 대비는 철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골프 논란이 일었고 홍 시장의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지역 사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선 첫날보다 둘째 날에는 더 논란이 커진 것 같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더 많이 나왔고요. 또 앞서 비판 논평을 냈던 민주당 대구시당이 다시 한번 논평을 내서 국민의힘에서 책임 있는 조치를 좀 취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예,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집중호우가 올 때 사무실에 앉아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 상황을 둘러보고 미리미리 대처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었고 김기현 당대표도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좀 인용해서 이제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한 건데요. 네.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비상 2단계 상황에서 공무원
1,000명 정도가 주말에 비상근무를 섰다. 정작 시장은 골프를 쳤다. 그래서 803 산사태가 날지 몰라서 혹시 골프장 가서 현장을 점검한 게 아니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논평을 냈다고요? 네, 우리 복지시민연합은 논평을 통해서 물난리 중에는 테니스도 안 되고 골프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앞서 홍 시장이 골프 논란에 반박하면서 주말에 테니스는 치면 되고 골프는 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는가라고 한 발언을 이제 좀 비꼬아서 반박한 것 같습니다. 뭐 쓸데없는 트집을 잡아 벌떼처럼 덤빈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홍준표 시장이 이거는 이제 사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할 대구의 이제 선출직 가운데 최고위 공무원이 일반 공무원 속에 숨는 것도 비겁해 보인다. 뭐 이렇게 조금 비판을 했습니다. 네. 예, 앞서 홍 시장이 비상근무를 지시한 일이 없다. 실시간으로 보고할 상황 자체가 없다 등의 발언에 대해서 반박한 걸로 보입니다. 비상 2단계 상황에서 공무원 1,000여 명은 1,014명 네. 주말에 비상근무를 섰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비상근무를 지시한 일이 없다라고 이제 홍 시장이 한 점에 대해서 공무원들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공무원들이 확인을 해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 호우 경보가 발효됐기 때문에 대구시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에 속한 모든 공무원이 교대로 근무를 섰다고 합니다. 비상근무로요? 네, 그래서 비상근무 지시 여부에 대한 반박 성명이 이제 노조에서 나왔는데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가 먼저 홍 시장이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난 이후에 기자들과 주고받은 대화를 좀 지적을 했습니다. 재난 발생 시 단체장이 실시간으로 보고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대응 체계를 이제 구축하고 있는지가 핵심인데 네. 여기에서 벗어난 취지의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 노조에 따르면 이제 지난 15일과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산사태, 극경사지 붕괴, 토사 유출 등 이제 호우 대처와 관련해 5번의 긴급 지시사항을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경을 포함해서 모든 정부의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재난에 총력 대응하라는 대통령의 긴급 지시사항도 있었고 이에 따라서 대구시 역시 지난 14일 상황 판단 회의를 통해서 비상 1단계 근무를 확정하고 부서별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갔다고도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비상근무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했다는 건가요? 예. 그래서 노조는 8개국은 역시 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현장 순차 활동을 강화했고 또 공무원들에게는 비상근무 지시를 해놓고 골프를 치러 갔다. 상황과 직분을 망각하고 골프를 즐긴 홍 시장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노조에서 네. 이렇게 밝힌 거군요. 네. 자, 홍 시장의 발언을 두고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홍 시장의 논란에 대해서 움직임이 일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홍 시장의 골프 논란이 확산하면서 국민의힘이 홍 시장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바로 어제 홍 시장에 대해서 진상 파악을 좀 지시를 했고 당은 홍 시장이 당원 당규를 위반한 걸로 확인이 되면 당무감사위원회 감사나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이제 윤리위에 이제 제소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고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내일 오후 4시 30분에 회의를 열어서 홍 시장 논란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여부의 건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서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 회의에서 이럴 때일수록 언행에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 당협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정부 관계자 또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무리를 빚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내일 그러면 윤리위원회 제소 여부가 정해지는 건가요? 네, 아니면? 안건이 상정이 되는 거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뭐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아마 그 논의가 징계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홍 시장의 반응은요? 홍 시장은 먼저 우선 SNS를 통해서 불쾌감을 먼저 드러냈었습니다. 홍 시장이 비상 2단계 발령 시에는 단체장은 관례상 위수 지역만 벗어나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 비상 3단계 때 비로소 단체장이 업무 총괄을 하는데 당시는 비상 2단계에 불과했다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골프를 이용해서 국민정서법을 빌려 비난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직 국민정서법에 기대어 정치를 하는 건 좀 그렇다. 김기현 대표의 진상조사 입장에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홍준표 시장이랑 김기현 대표가 이제 좀 원래 그 전에 그 대립각을 좀 세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이제 그 강력한 이제 우파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그걸 우호하냐라고 이제 홍준표 시장이 김기현 대표를 비난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받아치면서 불화가 시작이 되는데 네. 이게 또 그런 거에 연장선이 아닌가. 연장이 되고 네. 있는 거군요. 그런 예측이 조금 예. 이제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골프 논란을 두고 지금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지금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질책을 하는 분위기인데 취재를 하는 정 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저는 뭐 사실 이제 그 어떤 글을 이제 인용한 글을 하나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용해서 설명을 드리면 1459년 조선 세조 5년 6월 16일에 폭우가 내려서 한양에 홍수가 났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예요? 예. 그래서 도성안은 바로 침수됐고 어린아이 허리춤까지 이제 물이 차서 마을이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됐고 많은 민가와 사람이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세종의 훈민정음 반포를 도운 집현전 학자로 유명한 당시 우의전 신숙주가 사람은 변변치 못하지만 특별 대우를 받아 음양을 조절하는 직에 발탁이 됐는데 도움이 되질 못해 관직 파면으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임금께 고했다고 합니다. 아, 스스로가요? 직접? 네. 그래서 신숙주가 당시 수에 대한 책임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나라의 녹을 먹고 국정의 많은 부분을 총괄하는 최고위 대신으로서 물난리에 대한 책임을 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론 홍 시장이 조선시대와 현재를 비교한 거에 또 불쾌감을 드러낼 수는 있겠지만 홍 시장 본인께서 국민정서상 비난을 이해한다고 밝혔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홍 시장 본인께서도 또 잘 알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폭우 골프 논란 오늘 경북일보 전재용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고 환경을 지키며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서 더 나은 함께 사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함사세요. 오늘은 대구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문정환 총괄 운영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줄 팀이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팀인데 이름이 동산 한옥마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주세요. 네, 동산 한옥마을은 작년 2022년에 만들어진 5명으로 구성된 마을 공동체고요. 팀명으로 알 수 있듯이 중구 동산동 지역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예전부터 한옥이 좀 많았던 동네인데요. 네. 한옥을 모티브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동산 한옥마을은 이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모여 만든 마을 공동체고요. 동산동 내에 빈 공간을 찾아서 채소나 곡물 등을 심어서 수확하는 텃밭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구 동산동이면은 도심의 한 가운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농사를 지을 그런 공간이 있나요? 땅이 있나요? 예, 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문시장 근교에 있는 동네거든요. 동산동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옥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덜어 있었습니다. 동산 한옥마을 대표님도 한옥에서 살고 계시고요. 그래서 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은 회원들의 한옥마당입니다. 예, 그리고 마을 내에 방치된 빈 땅을 찾아서 텃밭을 짓기도 하는데요. 가실수나 꽃을 심는 이제 이런 활동을 보통 혼자나 가족끼리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동산 한옥마을은 동네 이웃들이 모여서 마당에 텃밭을 만들어 농사도 함께 짓고 수확물을 이웃들과 나누는 활동을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동산 한옥마을의 오이자 대표를 일단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산 한옥 오이자 대표입니다. 주로 모이는 것이 동산동에 있는 한옥이라서 팀 이름을 동산 한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모이가 하게 된 계기는요, 재미도 있었지만 와라 우리 집 와라 내가 밥 해줄게 이래가지고 밥을 먹다가 도시 너무 공모 사업이 있는데 한번 해볼래 이래가 그럼 우리 한번 해보자 이래갖고 이제 이렇게 재밌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집 앞마당에서 텃밭을 활용해서 호박, 방울토마토, 앵두, 오이, 고구마 등등 채소를 심고 수확해서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고 있어요. 작년에도 한번 해보니까 굉장히 반응도 좋았고 이웃이 어디인지 누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다 알게 되고 만나면 인사하게 되고 정말로 옛날처럼 정을 나누고 살고 그래서 올해도 한번 하게 됐고 또 이제 지금도 많이 심어놨는데 그걸 수확하면 가을쯤은 이제 해가 나눈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동산 한옥 멤버는 5명인데요. 어디 가면은 차도 태워주는 사람도 있고 또 와가 풀 뽑고 열심히 하는 또 선생님도 있고 좋은 분들이 많아요. 우리 집 때문에 항상 열려져가 있으니까 항상 누구든지 들어오세요. 네. 의욕도 넘치시고 그동안 했던 활동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이 크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농사를 함께 짓는 과정도 그렇고 이를 통해 얻는 이제 수확물을 나누는 기쁨 또한 무척 크신 것 같았고요. 동산 한옥마을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동산동 도시재생 사업의 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도시농업교실 과정을 수강한 사람들이 모인 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달성 서시 문중이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기부한 이제 옛 구암서원터에서 한 10분 정도가 모여서 도시농업교실을 한 2달 정도 이렇게 부지런히 학습을 했고요. 수강생 10명 중에서 5명이 모여서 배운 걸 집에서 각자 하지 말고 이왕이면 함께 해보자고 해서 이제 출발하게 된 것이죠. 네. 마을 공동체는 이웃 간의 관계 맺음이 출발점이자 목적인데요. 이를 위한 계기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시농업교실이 동산 한옥마을이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지금 저희 마을센터에서 하고 있는 만나자 사업을 하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 그 두 번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홍보를 통해서 모이게 된 인원이 한 5분 더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구성원이 한 2배 정도 늘어난 것이죠. 그럼 지금은 일단 이분들이 이제 회원으로 참여하신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이 텃밭 활동을 같이 하겠다고 하셔서 일단은 모여서 활동을 1년 내내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5명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10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군요. 예, 맞습니다. 그만큼 동네 주민들의 공감을 얻는 활동을 동산 한옥마을이 선택했다라는 것이기도 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이웃의 관계망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예. 동산 한옥마을 공동체는 동네에서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구성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동산 한옥마을에서 회계를 맡고 있는 김경임입니다. 올해는 6월달부터 작업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많이 늦대거든요. 그래도 대표님 집 텃밭에 여러 가지 채소들 다 심어놨고요. 또 저 건너편 텃밭에는 텃밭을 만들어서 또 거기다가 채소 씨 많이 뿌려놨고 과일들 심어놨습니다. 텃밭 농사할 적에 물 주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근데 마당에 수도꼭지가 있어서 물 줄 수 있는 게 제일 좋고요. 작업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게 현금 결제가 안 되는 거. 그게 제일 아쉬워요. 모종을 사든지 할 때는 재래시장이나 모종상해를 가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거기에는 카드 결제가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는 나만 좋은 모종이 있어도 살 수가 없거든요. 어쩔 수 없이 큰 상해 가서 카드 결제를 했지만 그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달성 토속마을에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식물들 관리하는지 좀 더 배워와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 견학을 한 군데 잡아놨고요. 어느 정도 크면 한몫 수확해가지고 또 나눔할 거고요. 나눔을 하고도 남으면요. 9월달, 10월달, 11월달에 양령시에서 장터가 열려요. 그 장터에 가서 판매도 해가지고 부수입도 좀 잡아볼까 싶어요. 그러면 내년에 좀 더 넉넉하게 다시 도시농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획이 많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동네 장터에서 판매를 통해서 얻은 수익으로 내년에도 계속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이십니다. 네, 중간에 저희 센터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지원들은 어디까지나 마을 공동체 사업을 활발하게 하는 데 필요한 마중물 역할 정도만 머물러야 합니다. 네.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소소한 활동이라도 예산이 또 돈이 수반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다시 활동을 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선순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익도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예산이 좀 소액이기 때문에 네. 이런 지원받는 또 이제 행정에서 받는 예산들은 증빙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금을 좀 정작 사용해야 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는 항상 자립을 고민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새롭게 좀 수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9월부터 열리는 양령시 장터에서 많은 주민들께서 좀 구경 오셔서 동산 한옥마을 주민들이 직접 키운 농작물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네, 양령시 장터에서 이제 판매를 하시는군요. 네. 동산 한옥마을은 마을센터의 지원 공모 사업 중에서 만나자 사업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만나자 사업을 통해서 올 한 해 어떤 사업들을 할 계획인가요? 예, 강사님을 초빙해서 도시 농업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을 받고요. 수확한 농작물의 일부를 반찬으로 만들어서 동네 경로당이나 마을의 어르신
분들에게도 나눠주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 비산 2~3동에 달성 토성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골목 정원에 찾아가서 그 노하우를 좀 배우려고 하는데요. 비산 2~3동의 달성 토성마을은 동네 주민과 행정이 동네 골목에 벽화도 조성하고 주민들이 키우던 화분을 내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곳곳에 텃밭을 만들어 왔는데 겨울을 대비해서 십시일반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온실 정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동네에서 가능했는지 보고 동산동에 하나둘 접목해 보려는 것이 동산 한옥마을의 목표입니다. 네, 농사도 짓고 또 공부도 하고 견학도 하고 수확물을 동네 주민과 나누거나 또 판매까지 하고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 내년에도 이제 텃밭 가꾸기는 계속 되겠죠? 예, 맞습니다. 올 한 해도 아마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아무리 텃밭이라지만 또 농사이기 때문에 긴 호흡을 두고 하는 것이라서 아마 힘이 또 많이 드실 겁니다. 네. 그런데 동산 한옥마을의 구성원분들의 열의도 뜨겁고 관계도 돈독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하시는 일들 모두 잘 하시지 않을까 기대하고요. 동산동 주민들도 관심 가져주시면서 좀 많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대구 마을센터에서 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사업도 있나요? 예, 저희 공모 사업 대부분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가장 큰 예산을 지원드리는 마을 나눔터 사업 공모가 남아 있습니다. 공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원드리고 있고요. 동네 주민들이 함께 쓸만한 공간이 있으면 리모델링을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원받은 후에는 동네 주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형태로 공간을 운영해야 하고요. 그래서 그런 만큼 좀 좋은 공간이 있다. 또 우리가 이런 공간을 잘 운영할 만한 역량이 있다라고 하시면 청취자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참여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예산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정도길래 가장 크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까? 아까 지금까지 소개드린 이제 만나자 사업이 100만 원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마을 나눔터 사업은 3,500만 원입니다. 이야, 예, 관심 있는 동네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제까지인가요? 뭐 기간은 있나요? 기간은 지금 수시 공모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청이 들어오시면 저희가 신청 숫자를 보고 심사를 바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함사세요. 오늘은 대구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문정환 총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대구시는 오늘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열고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수준을 한층 높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이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36개월 이하 영아를 위한 종일제 서비스와 12세 이하 아동을 틈새 시간 동안 돌보는 시간제 서비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이 양성 교육기관도 1개소에서 3개소로 늘렸으며 지역의 9개 구군 가족센터를 통해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구 엑스코에서는 지역혁신 인재 양성 입시정보 박람회가 열립니다. 지역대학의 입시 정보를 한자리에서 제공하고 우수 인재의 지역대학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는 수도권 등 50여 개 대학이 참여하는 대구 진로진학 박람회와 연계해서 학부모, 중고등학생 등 12,000명에게 대구 지역을 홍보하는 입시 상담관, 전공체험관, 동아리 체험관 등 부스 50여 개를 운영합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지역에도 경쟁력 있는 대학과 학과가 있다는 것을 알려서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에 진학하고 정착하길 바랍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3회 과학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9월 10일까지 엽니다. 올해 3회를 맞는 과학영상 콘텐츠 공모전은 과학기술의 즐거움을 전파하고 과학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해 진행되고요. 공모 주제는 일반 부문은 우주강국 대한민국, 짧은 영상 부문은 1분 과학상식으로 신청 서류를 동영상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대구과학관 홈페이지 공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7월 28일까지 메타버스 인재 양성 교육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 대상은 메타버스 분야로 취업, 창업을 희망하거나 콘텐츠 개발 의지가 있는 대구 지역 시민이면 학력, 전공,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요. 30명 이내로 선착순 선발할 예정입니다. 교육 신청은 대구 VR, AR 제작 거점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지역 메타버스 산업의 근간이 되는 우수한 산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니까요. 관심 있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경북 북부의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나면서 대구 경북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행사와 축제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 이후 예정된 문화행사 가운데 5건이 취소되고 3건이 연기됐으며 3건은 축소됐는데요. 영주시에서 열릴 예정이던 2023 영주 시원축제, 영덕군에서 열릴 예정이던 2023 영덕 황금 은어축제는 취소됐습니다. 수해 지역의 피해 복구가 빠르게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지금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서 폭우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 주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분들 희망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